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진 일주를 준비했습니다. 늘 공부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주는 글자 하나로 사주 전체 형국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주만을 설명하는 일주론으로 사주를 풀려고 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모두 암기만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글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글자를 가지고 자연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현상들과 연관해서 보는 것도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경진일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일간의 두 번째 경진일주는 일지 배우자 자리에 편인인 진토를 깔고 있는데 12운성으로는 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진토 지장간 속에는 재성인 을목, 식상인 계수, 그리고 인성인 무토가 들어 있습니다. 재성인 을목은 12운성으로 관대, 식상인 계수는 양지, 그리고 인성인 무토는 관대에 해당이 됩니다. 경금은 삼명통해에서 경금위월이라 해서 달을 뜻하고 동물로는 매입니다. 그리고 서리, 우박, 칼, 도끼 등으로도 보고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무쇠와 같은 철광석으로도 봅니다. 색으로는 백색이고 가을의 서리와 같은 숙살지기의 강한 기세와 개혁을 의미합니다. 또 금은 의리와 정의감이 있습니다. 진토는 초택이라 해서 풀이 많은 연못을 뜻하고 용을 뜻합니다. 진토는 초목이 성장할 수 있는 흙이고 진취적인 기상과 긍정적인 사고를 의미합니다. 진술충미를 사고지라고 하는데 진토는 개수가 입고 되는 물의 창고입니다. 그리고 진토는 12지지 중에서 유일하게 지장간 안에서 무게 합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 일주는 60갑자 중 제일 강한 기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후퇴 없이 전진만 하는 탱크 같은 사주입니다. 경진은 리더십이 뛰어나서 우두머리, 최고 경영자, 정치, 지도자 등이 많습니다. 아주 강한 기운으로 자기의 주장도 강한데 매사가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지구력도 있고 시시비비를 잘 따지면서 후퇴를 모르고 직진만 하는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강하면 부러지는 법이니 주위를 잘 돌아보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무시하고 강한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반발, 반항심, 저항 등을 불러일으키는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성격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생활력이 강해서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잘 딛고 일어섭니다. 그러나 한 성질 하기 때문에 자기의 성질을 못 이겨서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공을 하려면 성질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성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금은 동그란 달입니다. 달을 여의주로 본다면 여의주를 향해서 승천하려는 용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은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운에 따라서는 속성속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운이 약한 사람들은 골골하면서도 병원에 잘 다니고 그러는데 강한 사람들은 건강에 자신을 하고 있다가 한 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경진일주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진은 인성이 양에 놓여 있어서 모친이 아픈 사람이라 봉양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일주는 본인이기도 하니 본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경진은 괴강살에도 해당이 됩니다. 괴강살은 무진, 무술, 경진, 경술, 임진, 임술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무진과 무술은 작용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어떤 책들을 보면 무진은 괴강이 아닌 백호에만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갑진, 갑술, 병진, 병술도 괴강의 기운이 있는 것으로도 봅니다.
진과 술은 지지 중에서 기가 세고 서로 상호 투쟁의 의미가 강한데 양강과 만나서 그 기세가 더 강해진 것입니다. 괴강은 사주 어디에 있어도 성립합니다. 사주가 약하다면 괴강이 도움이 되겠지만 강하다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괴강은 자기 주장, 아집, 고집이 강하고 강직합니다. 또 결단력도 있고 자만심과 선민성도 있는데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리더십이 탁월해 괴강을 우두머리의 별이라 합니다.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지 진토는 편인이면서 12운성으로 양지이고 또 진토 지장간 속에 재성인 을목은 12운성으로 관대에 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궁 대자에 놓입니다. 양지는 천살이니 전생의 업으로 만난 인연입니다. 부치는 환자복을 입은 환자이거나 치료를 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남명의 경우는 처도 몸이 아파서 치료받는 환자일 수 있고 반대로 처가 치료를 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자리에 모친이 앉아 있으니 처와 모친의 고부 갈등이 있겠고 지장간에 식상, 재성 같이 갖고 있으니 자수성가로 큰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지장간 속에 식상인 개수는 양지에 좌하고 있고 일지 진토도 양지이니 양궁 양좌에 놓입니다. 양은 천살이라고 했습니다. 진토는 수고로 식상이 인묘되어 있습니다. 여명에게는 식상이 자식에 해당이 되니까 식상의 인묘는 자식으로 인한 아픔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식과는 전생의 업으로 맺어진 인연이고 낙태나 유산의 아픔도 있게 되고 자식을 낳는다 해도 어렵게 낳게 되어 자식으로 인한 아픔이 따르게 됩니다. 양은 돌보아야 하는 관계이니 둘 중 한 사람이 아파서 돌봐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신실하게 하거나 업상을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도 이런 아픔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 또한 종교, 활인, 의학업, 교육 등의 직업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지장간 속에 인성인 무토를 보면 관대에 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궁 대자에 해당합니다. 양궁대로 있는 모치는 치료를 받는 사람이거나 치료를 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종교, 활인, 의학, 교육 등과 같은 직업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일지에 인성을 깔고 있으니까 모친의 덕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인성을 공부로 보면 머리는 아주 좋은데 관대는 시험 합격의 의미도 갖고 있으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그리고 전문 자격증 같은 걸 취득해서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전문 직업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경진과 진토 지장간 속에 을개물을 잘 보시면 일간 경금과 지장간 속에 을목이 을경합으로 안명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간 속에 있는 무토와 개수를 보면 무게합으로 암합을 하고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는 을경합으로 아내에게 집착하면서 배우자를 구속하려고 하니까 집착이 의처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의 합은 식상과 인성의 합으로 자격증을 활용한 전문직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토는 수의 창고, 즉 식상의 창고로 식상인 개수와 인성인 무토가 합을 하니까 자격증을 활용한 일로 돈을 벌어서 차곡차곡 지장간 속에 잘 모아가지고 나이가 들면 부자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경진일주는 식재, 관, 인이 다 들어있어서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지만 육친이 묘로 들어가는
형국이니 육친의 아픔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관성이 없으니 인종에서 살펴보겠는데요. 관성을 인종하면 일간경금이 양일간이니까 병화를 보아서 양궁 대종에 해당합니다. 양궁대이니까 아프거나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직업이 맞습니다. 여명의 경우 남편 덕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양궁대라서 환자 복을 입은 아픈 남편을 돌보면서 대신 가주가 되어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장간 속에서 식신생재 또 재생관으로 흐르게 되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아닌 직업을 갖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장간에 상관이 있어서 상관, 경관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상관, 경관 한다면 직주의 이동이 심하고 자식 낳고 득자 부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진일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진일주는 종교인 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식재관인 모두 양궁대, 양의 노입니다. 그러니까 육친은 전생의 업으로 만난 인연이라서 아픔이 따를 것입니다. 반드시 종교, 할인, 의료, 교육 등의 업으로 업상 대체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직업을 갖지 못한다면 신실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진일주는 고집과 자기 주장이 강해서 본인이 이거다 생각하면 후퇴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강하면 부러지는 법입니다. 운이 나쁠 때는 경금이 칼이 되어서 용의 목을 치는 형상이기도 하니까 한순간에 돈과 명예를 잃게 되기도 하니 인간관계의 처신과 또 잘 나갈 때 더 수성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진일주를 요약 정리해 보았는데요. 경진일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주만 갖고 사주풀이를 하려고 한다면 사주 전체의 형국이 또 글자 하나하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주만 갖고 풀이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주 전체의 형국을 잘 살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건강 잘 챙기시는 기쁜 하루 되십시오.